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. 이 문으로는 문이 있는데, 인생에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면은 마치 실패한 것 같잖아요. 난 이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, 당장 이 문으로 나가야지 내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너는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면 좌절하겠죠.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는 없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. 뭐 오늘 내일이 참 중요해.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이야? 조금 더 집중해 라고. 오늘 내일이 중요한데,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내일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긴 인생 속에서 오늘 내일은 사실 한 점이잖아요.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내가 실패를 하면 내가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곧 지금이 3월 달이죠. 11월 달에 수능이 있나요? 12월에 있나요? 항상 뉴스에 수능 끝나면은 막 자살하잖아요. 그죠? 자살하는 언니 오빠들도 많죠. 근데 왜 자살할까요? 그 사람에게는 그 실패가 자기가 선 문에서 들어오지 마! 라고 한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넌 실패했으니까 죽어! 라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. 오늘 내일이 중요하지만, 오늘의 결과들이 참 중요하지만 오늘의 실패가 결국 인생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. 선생님이 돼서 앞에서 가르치고 싶었다라기보다는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꿈을 가졌거든요. 내가 뭐 먹고 살까? 내가 어떻게 살까? 그것을 막 너무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좋겠다. 선생님이 되면 방학도 있고 뭐 월급도 매달 있고, 그래서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고생 안 하면서, 별로 고민 안 하면서 그냥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착실하게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첫 번째 수능에서 이제 수능만 치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한 발 다가서는 거잖아요. 근데 마지막 시험이 외국어 영역인가요? 마지막 시험을 몰라요. 마지막 영역을 시험을 이렇게 답안지를 그 마지막에 옮겼었잖아요. 보통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시험지에 미리 썼다가 그 거두기 전에 답지 옮겼었잖아요. 다 옮겼었는데 한 문제가 남는 거예요. 다 내렸었어. 그러면서 다 내렸어서 결국은 시험 하나를 다 망쳤으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꿈은 날아가 버렸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래서 제가 원치 않은 대학을 갔다가 또 시험을 쳤어요. 또 그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. 난 선생님이 꿈이야. 라고 하면서 또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잘 쳤어요. 시험을 잘 쳐서 이제 선생님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교육대학교를 시험 쳤거든요. 교육대학교에 음감검사라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도 다 부르고요. 하다가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신체검사예요. 여러 가지 신체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강당을 한 바퀴 쭉 돌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를 잘 듣나 못 듣나 뭐 이런 검사도 하고. 근데 마지막 검사가 색약검사 들어보셨어요? 이렇게 페이지 이렇게 숫자 2 뭐 점점점점점 있고 2, 5 뭐 이렇게 읽어보라고. 근데 제가 색약이거든요. 그래서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글자 안 보여요 라고 하니까 응시표에 이렇게 줄을 쭉 떴어요. 그러니까 색약이라서 또 내가 되고 싶었던 선생님이 되지 못했어요. 첫 번째 시험도 망치고, 그죠? 두 번째 시험도 망치고, 제가 원했던 대학은 가지 못했어요. 그리고 나중에 제가 따르던 후배들이 있는데, 후배들을 이렇게 돕고 하느라고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유학도 포기했어요. 남들보다 어떤 기분이었냐면, 남들은 지금도 막 바쁘게 살아가잖아요. 막 뛰어다니잖아요. 그런데 전 어떤 기분이었냐면, 혼자서 멈춰있거나 남들은 달려가는데 전 뒤돌아서서 걷는 기분.
그런 기분이었어요. 너무나 막 남들과는 다른 세계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,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.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제가 고민한 유일한 화두는 뭐냐면, 제가 고민한 유일한 어떤 제목들은 뭐냐면,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. 여러분들은 잘 산다라고 하면 어떤 것 같아요? 잘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잘 산다 그러면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, 그죠?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은 것. 잘 사는 집에 가보면은, 잘 산다라고 하는 집에 가보면 화장실이 몇 개가 더 있잖아요, 그죠? 2개, 3개까지. 저는 4개까지 봤어요. 근데 가족 수는 3명인데. 근데 우리가 그런데 잘 산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? 전 대학 생활 동안 계속 그것을 고민했어요. 뭐가 잘 사는 거지? 근데 우리가 잘 논다라고 하면은, 와, 쟤 참 잘 놀아라고 하면 어떻게 노는 게 잘 노는 거죠? 정말 잘 놀면은, 아, 쟤는 참 잘 놀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잘 산다라고 하면은, 우리가 돈이 많은 게 부자일수록, 아까 화장실이 많다 그랬죠. 돈이 많을수록 잘 사는 것일까? 아니라는 거예요.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? 를 고민한 거예요. 그래서 전 참 잘 살고 싶었어요. 그냥 말 그대로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? 잘 노는 것처럼 잘 살고 싶었어요. 이게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잖아요.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, 마치 복사기에서 삑 해서 막 나오는 프린트물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, 제가 대구 살았었거든요. 그래서 고향이 대구인데,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. 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. 어떤 돈과 명예와 어떤 좋은 대학과 어떤, 그렇죠? 대기업과 좋은 직장과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만큼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어떤 돈과 명예와 좋은 대학과 어떤 좋은 기업과 좋은 직장과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만큼 중요한 가치들을 찾아서 떠나겠어요 라고 했어요. 그런데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, 넌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. 넌 아직 인생을 얼마 못 살아서. 그 당시에 제가 한 6, 7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나이는 몇 살일까요? 지금은 37. 10년 지났죠. 네, 되게 고맙습니다. 칭찬이죠? 네. 근데 어른들이 넌 아직 인생을 얼마 살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. 근데 제가 실제로 어떤 인생을, 재미있는 인생들을, 특별한 인생들을 좀 살기 시작했어요.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약간은 여기서 이제 전 교회 이름이 요셉이잖아요. 그래서 교회 다녔거든요. 교회 다니는데 이제 예수님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죠. 제가 예수님과 친해요. 예수님과 친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.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과 똑같다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, 내가 가장 작은 누군가에게 사진 찍으면은, 내가 좋아하는 아까 그 사람 있잖아요, 예수님. 가장 작은 누군가를 사진 찍으면 예수님한테 사진 찍는 것과 똑같겠구나,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가장 작은 누군가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를 들면 성규와 성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성규는 뇌성마비인데 몸을 못 움직여요. 허리, 척추장애라서 몸을 못 움직여요. 그리고 성열이는 쌍둥이 친구인데 눈을 못 봐요. 맹인이에요. 둘 다 되게 불쌍하잖아요, 그죠?
형제인데 형제가 어떻게 둘 다 이렇게.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풍경인데 가까이서 다가가면 되게 재밌어요. 예를 들면 성규가 물을 마시고 싶어요. 근데 못 움직이잖아요. 그러면 성열아 물 좀 가져다 줘. 그러면 성열이가 이렇게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. 근데 앞을 못 봐요. 그러면 성규가 목소리로 리모트 컨트롤 하는 거예요. 앞으로 3발, 옆으로 4발. 그래서 성규가 성열이가 물을 가져와서 성규한테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. 이 아이에겐 성규는 성열이의 눈이 되고 성열이는 성규에게 어떤 몸이 되는 팔다리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. 되게 좋죠. 따뜻하죠. 그런 이야기들을 막 찾아서 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. 어른들 얘기. 넌 그렇게 살다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. 그렇게 살면은 힘들어 라고. 그런데 제가 많이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보니까 어른들 말이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.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아니라서 경제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. 경제적으로. 왜냐하면 내가 막 돈 벌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니까. 그죠? 응. 남들은 돈 벌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전 돈 벌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막 가치를 찾아서 막 뛰어다니니까 경제적으로 불편하겠죠.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말 그대로 불편할 뿐이지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. 너희가 어떤 꿈을 찾아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.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. 그런데 힘들어도 그게 가치 있다면 가는 거예요. 제가 촬영했던 친구 아는 형 중에 한 명은 요즘 뭐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옛날부터 꿈이 가수였던 형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이디가 나는 가수였어요. 그런데 그 형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전인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혼자서 서울에서 좀 방황하면서 힘들게 지냈는데 가수가 꿈인 거예요. 가수가 꿈인데 그 옥탑방에 단칸방에서 혼자서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나이가 더 많겠죠. 그런데 그렇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꿈을 키우면서 낮에는 생선 장수 일을 하는 거예요. 막 생선 비린내 나는 노량진에 막 추운데 막 생선 파는 그런 걸 하면서도 가수의 꿈을 키우는 거예요. 여러분들한테 꿈이 있다면 사실 꿈 앞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어요. 장애들이 있는데 꿈이 정말로 진실하다면은 사실 그런 장애는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.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참 감동적이다라고 했던 청년 때 글이 있었어요. 뭐냐면 한 사진작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돈 되는 사진을 안 찍었어요.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사진을 계속 찍어 나갔다. 뭉클하다라면서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저는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. 가치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전 돈 되는 사진을 찍어서라도 가치 있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은 작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CJ나 뭐 삼성 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잡지들의 그 제가 포토 에세이나 이런 글들을 썼었어요. 그렇다면 프로필에 내가 삼성 이쪽에서 일했다?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저는 이것을 내 작업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이런 것들은 아르바이트. 왜냐하면 살아가야 하니까, 생활해야 되니까. 하지만 그것을 더 안 맡았어요. 왜냐하면 나는 가치 있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.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했죠. 이런 작업들이 돈이 된다고 다 맡은 것이 아니라
나는 살아가야 되니까, 현실 위에 뿌리 박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런 일들에 여기까지,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. 나머지 시간들은 또 가치 있는 일들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때로는 아까 생선장수 그 형처럼 자기 현실은 이제 노량진에서 이렇게 비린내 나는 생선하고 뒹굴러야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은 꿈이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생선을 막 팔고 밤에 와서는 또 기타를 잡는 거예요. 그저께 재작년쯤인가 앨범을 냈어요. 앨범을 냈는데 전혀 뭐 히트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됐지만 제가 이제 앨범 그 촬영을 해줬었거든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아도 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